그냥 모든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결혼을 했든 이혼을 했든 아니면 원래부터 솔로였든 인생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우리나라 예능 프로라든지 미디어 프로 막 이런 걸 보면요, 이혼녀 얘기라든지 노처녀 얘기는 엄청나게 멀리서 찍습니다. 거의 대기권 밖에서 찍어요. 거의 대기권 밖에서 이혼녀랑 노처녀를 찍는데 결혼 얘기를 찍을 때는요 거의 모공까지 보일 정도로 클로즈업을 해서 찍습니다. 진짜로 이혼녀나 노처녀 얘기는 노처녀도 이렇게 행복해요, 이혼녀도 이렇게 행복해요, 이런 거를 보여주고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찍을 때 얘네가 이렇게 불행합니다, 얘네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요, 돈 없을 때 결혼하면 님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돈 없는 노처녀들은 절대로 찍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노처녀들의 기구한 삶 이런 거 TV에 내보내는 순간 그냥 그 방송국 게시판 진짜 마비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리섬님, 얼마 전에 올리신 혼인율과 출산율이 낮은 이유에 대한 영상을 재미있게 봤습니다. 공감도 많이 됐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높은 이혼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있으며 이혼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라는 질문인데, 저는 이것 또한 미디어의 문제라고 봅니다. 미디어에서 요즘에 뭐라고 하죠? 미디어에서 요즘에 이혼한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이혼은 흠이 아니에요. 이빨 떨고 자빠졌죠. 나는 이혼을 선택한 거지 이혼을 당한 게 아닙니다. 막 이빨 떨잖아요. 이혼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우리나라의 수백만 돌싱 남녀분들이 또 엄청나게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 이혼은 흠이 맞습니다. 이혼은 흠이 맞아요. 이혼이 어떻게 흠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옛날에는 이혼을 하면 인생이 나락간다 라는 사람들의 통념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혼은 절대로 하면 안 돼, 이혼을 하는 순간 내 인생은 끝이야 라는 이런 마인드가 다 기본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혼을 진짜 해야 되는 사람들조차도 지옥같은 결혼 생활을 버텼죠.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와서 탈출이라도 한 게 저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운, 정말 착취와도 같은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했던 분들은 이제 와서 사회적 통념이 바뀌어가지고 이혼을 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뭔가를 당해온 그런 피해자분들, 예를 들어서 뭐 가정폭력을 당했다든지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혼을 하셔야죠.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요즘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결혼을 하면서 출구 전략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이혼의 경우의 수를 결혼을 하는 순간에도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무서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거면은 내 인생에 이혼이라는 거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해도 이게 결혼 생활이 될까 말까인데, 내가 이게 우리가요 군대에서는요, 요즘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10년 전 군대에서는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도 결국에는 해냅니다. 그게 왜 해내냐? 내가 여기서 포기한다는 선택지가 없어. 특히 2등병 때는 내가 안 한다는 선택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악 물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한 건 다 해냅니다 인간이. 근데 내가 병장 정도가 딱 돼. 그러면 내가 어떤 훈련을 빠지고 싶으면 빠질 수가 있어. 그러면은 빠지게 됩니다. 이게 뭐 예시가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2주 전쯤에 저희 와이프랑 등산을 다녀왔어요. 등산을 다녀왔는데 제가 진짜 체력이 완전히 개쓰레기가 됐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옛날에는 산을 곧잘 탔어요. 아빠랑도 이제 등산도 많이 했고 막 이랬었어가지고 등산을 곧잘 했었는데, 와이프랑 이번에 등산을 갔더니 완전히 체력이 개쓰레기가 돼가지고 중간부터 아주 죽을 마시더라고요. 진짜로 죽을 마시고 막 눈앞이 막 노래, 막 산소도 부족해가지고 막 죽겠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포기를 할까? 어차피 내가 여기서 내려간다고 해도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 와이프도 내가 여기서 내려간다고 하면은 억지로 이제 가자고 할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내려갈까 말까를 올라가는 내내 진짜로 고민을 엄청 많이 하면서 막 진짜 막 이거를 내가 올라가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진짜 막 미친듯이 해서 결국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버티고 나니까. 근데 저는 이 지금 높은 이혼율을 자랑하는 이 우리나라 국가에서 이혼을 하려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처음 결혼을 하면 처음에는 다 당연히 많이 싸우죠. 한 30년가량을 서로 다른 패턴으로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자마자 결혼해서 같이 살자마자 어떻게 같이 맞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대해서 나는 이혼이라는 선택지가 없는 상태로 어떻게든 맞춰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과, 아니면 이혼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나는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어, 이혼은 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같겠습니까? 일단은 처음 결혼했으면 나는 이혼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없다는 생각으로 그거를 버텨내야 돼요. 버텨내면은 제가 등산을 했을 때 제 심정처럼 일단 정상에 올라가면은 아, 나 정말 참고 견디길 잘했구나 할 때가 온다니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이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중간에 그 숨이 헐떡헐떡거리고 그 산소가 모자라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못 버티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혼은 절대 하면 안 돼, 이혼은 흠이야, 야 끝까지 그래도 버텨봐 하라는 얘기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해주지 않고 야, 고통스러운 거는 결혼 생활이 아니야, 고통스러운 거 버티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이혼은 흠이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계속 가르쳐야 되고, 제가 어떤 여성 유튜버 분이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올린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여자들이 어떤 식으로 댓글을 달아놨냐면은, 언니 너무 축하드려요, 그런데 언니 결혼해가지고 일 그만두시면은, 그 유튜버는 일을 그만둔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결혼해서 일 그만두시면 나중에 혹시나 이혼하셨을 때 어떻게 하실지는 생각을 해두신 건가요? 이라를 떠는 거야. 남이 결혼한다는 영상에 가가지고, 남이 결혼 발표를 하는 영상에 가가지고 이혼 얘기를 꺼내고 자빠졌어요. 근데 저는 이게 사회적으로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예전에 어떤 여성 구독자분이랑 전화통화를 하면서 거기서도 정말 소름이 끼쳤던 게 뭐냐면은, 그 여성 구독자분은 정말로 자기 꿈이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는 게 자기 꿈이래요. 자기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되고 그냥 정말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는 거야. 근데 자기는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 남자가 정말 돈을 많이 벌어도 일을 그만두고 싶지가 않대. 왜냐하면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자기는 경력 단절이 되는 게 너무 불안해가지고 일을 놓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남편이 막 몇천만 원씩 벌어도 자기는 일을 놓고 싶지가 않대. 그래서 그거를 제가 들으면서 와, 진짜 요즘 여성들은 진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도 버틸까 말까 한 게 이혼인데, 어떻게 결혼을 하면서 이혼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혼을 하고 자빠진 거죠. 내가 등산을 하면은 나는 이 뒤는 없다는 생각으로 등산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정상까지 올라가가지고 정말 그 정상의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가 있는 건데, 그래야만. 근데 올라가는 중간부터 옆에서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숨이 헐떡헐떡거리고 옆에서 항상, 옆에서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야. 야, 지금 내려가도 돼, 야 포기해도 돼, 야 힘들지, 지금 내려간다고 너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빨리 내려가, 포기해. 지금 다 사회 분위기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상까지만 조금만 참고 올라가면은 그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온갖 미디어에서 막 돌싱 특집 해가지고 막 돌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해가지고 막 진짜 돌싱이라는 거를 막 우스갯소리로 소재 삼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혼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생은, 그냥 모든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결혼을 했든 이혼을 했든 아니면은 원래부터 솔로였든, 인생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우리나라 예능 프로라든지 미디어 프로 막 이런 걸 보면요, 이혼녀 얘기라든지 노처녀 얘기는 엄청나게 멀리서 찍습니다. 거의 대기권 밖에서 찍어요. 거의 대기권 밖에서 이혼녀랑 노처녀를 찍는데, 결혼 얘기를 찍을 때는요 거의 모공까지 보일 정도로 클로즈업을 해서 찍습니다. 진짜로. 그거 아세요? 이혼녀나 노처녀 얘기는 뭐 집에서 혼자서 얼마나 궁상맞게 사는지 이런 거는 절대 안 내보내주고요, 뭔가 되게 막 자기들이 되게 무리해서 되게 플렉스하는 그런, 정말 SNS에 올리는 정말 인생의 최고 절정의 순간만을 이렇게 찍어주면서, 아 노처녀도 이렇게 행복해요, 이혼녀도 이렇게 행복해요, 이런 거를 보여주고, 결혼에 대해서 찍을 때는요,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찍을 때는 정말 모공까지 들이대, 카메라를 모공까지 들이대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불행합니다, 얘네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요, 돈 없을 때 결혼하면 님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돈 없는 노처녀들은 절대로 찍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뭐 결혼하면은 뭐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열등한 인간들이 거기에 또 댓글을 달았어요. 열등한 인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못하겠거나 자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실패한 레퍼런스를 들이밀어요.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있어서는 성공한 레퍼런스만을 들이밉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들이 아닌 일반인들의 경우에는요, 절대로 어디 무슨 나 혼자 산다 같은 그런 예능 프로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들이나 어떤 뭐 유명 인사들처럼 솔로 라이프를 그렇게 화려하게 즐길 수 없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현실인데, 그런 되게 화려한 솔로들의 예능 같은 거를 보면서 자기를 거기에 대입을 해.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무조건 실패할 거라는 그런 정신승리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굉장히 합리화를 하는데요. 아니, 그 레퍼런스를 볼 거면은 둘 다 성공한 결혼 생활을 예시로 봐야 되고 성공한 솔로 생활을 예시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같은 급으로 맞춰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자기가 뭔가 결혼을 못할 것 같아. 그러면은 실패한 결혼 생활만 봐. 항상 실패한 결혼 생활만 보면서 결혼해봤자 둘 중 한 명은 이혼한대요. 둘 중 한 명은 행복하게 살잖아. 그러면은 근데 자기가 결혼할 자신이 없으니까 혼자 사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들만 어떻게든 찾아서 보는 거야. 그 나 혼자 산다 같은 거 보면서 무슨 50평짜리 뭐 청담동에 혼자서 사는, 아니면 한담더일 혼자 사는 무슨 뭐 연예인들의 일상을 보면서 저거 봐, 혼자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그렇지. 진짜 그렇게 정신일을 하니까 이게 막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지. 아유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유명인들은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좀 더 즐기다가 결혼을 하려고 일부러 안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결혼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따라서 저 사람들 40살에도 결혼 다 하네? 나도 40살까지 좀 즐겨야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예능 프로 보시는 분들이, 예능 프로 보시는 분들 뭔가 비혼주의자 아니면은 뭐 이혼 남녀들이 뭔가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결혼을 하면은 지옥이 펼쳐질 것 같잖아요. 제가 한 말 명심하세요. 우리나라의 예능 프로가 문제점이 뭐냐면은 결혼한 사람들은 모공까지 보이게 찍고, 이혼한 사람들이나 이제 모태솔로들을 찍을 때는 굉장히 대기권 밖에서 찍어. 거의 달 탐사까지 가가지고 달에서 지구를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개웃긴 게 뭔지 알아요? 또 노총각을 찍을 때는 또 모공까지 가까이 찍습니다. 근데 절대로 노처녀의 모공을 찍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예능은 다 그 페미니스트들이 다 접수를 하고 있어가지고 노처녀들의 기구한 삶 이런 거 TV에 내보내는 순간 그냥 그 방송국 게시판 진짜 마비되기 때문에, 노총각들의 구질구질한 삶에 대해서는 찍을 수 있지만 노처녀나 이혼녀들의 구질구질한 삶에 대해서는 절대로 찍을 수가 없다, 미디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혼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뭐 확실하게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항상 이혼을 고민하려는 사람한테 사회 분위기나 미디어에서 야 그래도 좀 더 버텨봐, 버텨야 돼, 버티면은 정상에 올라가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 라고 저는 해주는 사회 분위기가 건강한 사회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사회 분위기는 안 그래도 힘든 사람한테 야 지금 포기해도 돼, 야 포기해도 돼, 야 너만 포기하는 거 아니야, 다 포기하고 있어, 야 그렇게까지 싸워가면서 왜 살아, 그렇게 싸워가면서 맞춰가는 건데, 맞춰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 맞춰가는 과정인 사람들을 옆에서 자꾸만 끌어내리니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사회 분위기만 예전처럼 좀 돌아가서 이혼은 정말 흠이다, 이혼한 가정은 정말 잘못된 가정이다 라는 그 분위기만 조금 이렇게 다 해줘도 이혼율이 이렇게까지 높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쵸, 미디어가 부추기는 분위기죠.